일본의 엔저 공세에 따른 환율 불안으로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 관광객도 늘고 씀씀이도 커지면서 관광 수지는 큰 폭의 적자가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KT 측이 통신위성 무궁화 3호를 정부 허가도 없이 외국에 팔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KT는 재매입에 나섰지만 외국 회사가 비싼 값을 불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숭례문 부실 복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복원 책임자였던 대목장이 운영하는 목재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강송 대신 러시아산 목재를 썼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휴양지로 새해 여행을 떠났던 가족 등 관광객 160여 명이 갑자기 귀국 항공편이 지연돼 현지에서 30시간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아이 2명이서 담요 하나를 덮고 그 밤을 지냈습니다. 항공기 부품 결함 때문이었는데 항공사 측이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해 더 연착됐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아울렛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인근 중소 할인점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반값 바닷가재와 반값 홍삼 같은 식품에 이어 이제는 반값 화장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반값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가격 거품이 꺼지는 건지 아니면 제품의 품질이 낮아지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새해부터 설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가 시행됩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과 올해 추석 연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깐 졸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사망률이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명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21포인트 내린 1946.14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이틀 새 65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는 점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는 엿새째 하락하며 시가총액 1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또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실제로 시중시장의 환율과 그다음에 증시의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고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그 두려움들을 만들어내면서 1950선이 무너진 만큼 환율과 실적 우려로 인한 주가 급락세는 진정 기미를 보일 거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는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첫 장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제히 하락했던 유럽 증시는 강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우리나라 찾은 관광객 1,200만 명 넘었다고 좋아했는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더 많았고 나가서 더 썼습니다. 관광 수지 적자가 큽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홍콩의 메가 세일처럼 한국도 외국인의 쇼핑 특구로 만들겠다며 면세점, 호텔, 식당 등 2만 7천여 개 업소가 40일 동안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줍니다. 1월과 2월은 관광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유치해서 또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였는데 해외로 나간 한국인도 역대 가장 많은 1,5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한국에서 평균 1,150달러를 썼다면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1,188달러를 써 1인당 씀씀이가 6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관광 수지는 3년 내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좀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해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해마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늘어나는 반면 엔저 현상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줄고 중국도 저가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당분간 관광 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창희 국회의장 등 각부 요인과 함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섭니다. 참석자들과의 인사로 신년회를 시작한 박 대통령은 경제계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면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앞당기는 한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줄 때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해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결연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의와 무력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강한 신념과 의지로 힘차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청와대를 방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한 해는 힘든 한 해였다며 새해에는 소통의 정치를 하자며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대타협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2년차 신년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예상과 달리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죠. 하지만 정부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인선 기자입니다. 김정은은 올해 육성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유독 많이 언급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매체도 연일 통일과 평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들의 발언과 기고문을 잇따라 싣고 올해는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 명의 통지문을 통해서 예고 없이 가차없는 보복 행동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것으로 5.24 제재 조치 완화 필요성 등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서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RO 회합 녹취록. 이 제3자가 녹취한 걸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정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 30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이른바 RO 회합 녹취록과 녹음 파일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받아 직접 녹음한 건 아니지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의 증거 확보를 위해 제보자의 협조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이 수사에 투입되기 직전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 47개 중 32개, 녹취록 44개 중 29개가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변호인단은 조작 가능성이 높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부터 법정에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KT가 정부 허가도 없이 통신 위성을 매각했다가 뒤늦게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한번 잘못 팔고 나니까 이제 돈을 더 줘도 되돌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발사된 통신위성 무궁화 3호. 2년 전 KT는 홍콩의 위성 서비스 업체에 이 위성을 넘겼습니다. 설계 수명 12년을 넘겼지만 멀쩡히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위성이 전략 물자라는 점. 정부 허가가 필요했지만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전파법, 전기통신 우주개발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뒤늦게 계약을 무효로 하라고 KT에 지시했습니다. KT가 위성을 넘기며 받은 돈은 200억 원. 홍콩 업체는 2년 넘게 잘 쓰던 위성을 되팔라고 하자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원금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로선 낡은 위성을 오히려 더 비싸게 되사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6호 위성이 백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호가 백업이었거든. 다시 찾아다가 사용을 하더니 백업으로 혹은 폐기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점유한 위성 궤도를 외국에 넘겨 궤도 점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T는 무궁화 6호가 같은 궤도를 지키고 있어 점유권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하고 홍콩 업체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숭례문의 기둥 일부가 균열되거나 뒤틀리면서 제대로 된 목재를 쓴 거냐는 의심이 나왔었죠. 공사 책임자인 대목장이 정부가 지급한 금강송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숭례문 복구공사 책임자인 신흥수 대목장의 강릉 목재상과 광화문 작업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물품 같은 거 어떤 거 없었어요? 저희 진흥수사대 본대로 전화하시면 돼요. 숭례문과 광화문 공사에 쓰라고 문화재청이 준 금강송 일부를 신 대목장이 빼돌려 러시아산을 썼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강원도 삼척에서 금강송 20그루를 벌목해 광화문과 숭례문 공사에 쓰라며 각각 10그루씩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 20그루가 모두 공사에 쓰였는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소나무는 금강송과 크기나 모양이 비슷하지만 질이 크게 떨어져 가격이 많게는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라는 문화재용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연해갖고 약해갖고. 신 대목장은 금강송을 빼돌린 적이 없고 러시아산을 썼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청가 다 조사받을 거니까. 경찰은 조만간 신 대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고 문화재청 역시 숭례문 목재가 금강송인지 러시아산인지 밝히기 위해 2주 전쯤 전문기관에 분석을 맡긴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누나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시골 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 76살 노모 씨의 집 앞에서 어제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발질 찰 때마다 아약하는 것 같더라. 남자 두 명이 서로 싸운 거네. 예. 싸운 사람은 노사모 회원 박모 씨와 김해에 사는 68살 신모 씨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11월. 신 씨는 당시 김해시 청소 용역업체에 선정되도록 민주당 실세에게 전달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 씨의 말을 믿고 2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업체 선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1억 5천만 원은 되돌려 받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 씨가 잠적하자 신 씨는 전 씨의 어머니인 노 전 대통령의 누나에게 돈을 요구하러 왔다가 노사모 회원 박모 씨와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에서 약 20분 동안 폭행 사건이 계속된 뒤 신 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고 박 씨는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누나는 신 씨가 일부러 자신의 집 앞에서 사단을 일으켰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사가 났게 뭐니.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을 쥐고 이어가지고 다 끝나시키려고 그래 하는 걸 건네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전 씨를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났던 승객 160여 명이 비행기 연착으로 하루 넘게 발이 묶였다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해당 항공사 측은 30시간 만에야 정비를 마쳐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합니다. 승객들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공항 바닥에 자리를 깔고 쪽잠을 청합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의 전자장치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6시까지는 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새벽 6시면 출발할 거란 말에 공항에서 꼬박 밤을 샜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현지에서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며 승객들을 호텔로 보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출발하기로 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40분. 승객들이 모였지만 이번에는 부품 연결 부위 이상으로 또 출발을 4시간 늦췄습니다. 결국 승객 160여 명이 새해부터 30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 오늘 낮이 돼서야 귀국했습니다. 아이 2명이서 담요 하나를 줬고 그 밤을 지샜습니다.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못해서 지금 직장도 다들 날리고. 이스타항공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위로금 10만 원을 준비했지만 승객들은 항공사의 미숙한 대응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 조치로 인해 지연이 많이 되어 승객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으며 작년 8월에도 같은 노선에서 기체 이상으로 24시간 연착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자기 여자친구와 어울렸다고 또래를 납치해 폭행하고 길 가던 행인들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써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0대들이 노래방에 무리지어 들어오더니 또래 남학생 3명을 불러냅니다. 건물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때리다 바닥에 쓰러지자 사정없이 짓밟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공터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죠.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나다가. 경찰에 붙잡힌 18살 이모군 등 6명이 이렇게 납치와 폭행을 저지른 건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가려고 데리고 갔는데요. 남자가 저한테 뭐냐고 해서 그렇게 돼서 그게 불씨가 돼서 화나서 그렇게 됐어요. 이군 등은 또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길 가는 행인들을 수차례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폭행만 7건인데 검거 과정에서 격렬하게 반항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나머지 2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요즘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도권 외곽에 초대형 아울렛을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파로 인근에 있는 중소 아울렛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고급 의류와 신발 등 100여 개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인기를 끌던 경기도 파주의 아울렛 단지. 텅 빈 매장 주변에 집기류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그나마 문을 연 매장 직원들도 짐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여기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6, 7천 정도 올 됐는데 지금은 뭐 2천 넘기가 힘들어요. 인근의 다른 아울렛도 마찬가지. 100여 개 매장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때 아울렛이 경영난에 빠진 건 2년 전 바로 옆에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입점 브랜드가 겹치면서 인기 매장이 하나둘씩 대형 아울렛으로 옮겨가거나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메인 브랜드들이 중간중간 빠져나가고 못 견딘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상가가 많이 주저앉고 이런. 지난달 초에는 경기도 이천의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초대형 아울렛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울렛은 이천시로부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중복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기 높은 브랜드 30여 개가 바로 옆 쇼핑타운과 겹치고 한 달 사이 쇼핑타운의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권이 거의 고사 위기입니다. 거의 뭐 매출이 거의 40%, 50% 다 꺾여 있고 정말 원통하고 정말 분한 그런. 상인들과 맺은 확약서에도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게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형 아울렛 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 브랜드들을 시키다 보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좀 하고. 대형 아울렛이 몸집을 키우는 사이 중소업체는 존립의 기로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요즘 반값 상품 또 반값 행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가격 거품이 꺼지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제품의 품질이 낮아지게 되는 걸까요? 반값 상품의 명과 암,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와 삼겹살에 이어 홍삼, 바닷가재까지 지난해 반값 행사로 매진 기록을 세운 흥행 상품들입니다. 반값이라고 그러면 사게 되더라고. 지난달 출시된 반값 LED가 일반 LED 전구 매출의 1.5배를 넘어서는 등 반값 마케팅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자 이젠 반값 화장품도 등장했습니다. 마트에서 출시한 화장품 세트입니다. 에센스 한 병이 25,000원대, 일반 국산 에센스의 절반, 수입 브랜드의 4분의 1 수준 가격입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마케팅비 축소 등을 통해서 그 반값 수준의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과 함께 싼 제품 위주의 유통과 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진이 줄어들면은 제조기업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조기업이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반값 유행 시대. 품질만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상생하는 필수 조건이 된 셈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요트 하면 부의 상징이죠. 그런데 수억 원짜리 요트를 항구에 대놓고 계류비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 수영만에 있는 요트 3척 중 한 척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대형 요트에 체납 경고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단속반이 요트에 연결돼 있는 전기선과 수도관을 뽑아냅니다. 체납 요트에 단전, 단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를 더 방치할 경우 체납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전 단수를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고 시세가 5억 원이 넘는 이 요트도 590만 원을 체납해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이곳 수영만에는 480여 척의 요트가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48척의 요트가 계류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트 계류비는 크기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6만 원이 부과되는데 수년 동안 계류비를 한 푼도 안 낸 요트도 있습니다. 한 해 유지비만 1,000만 원이나 돼 아예 계류장에 세워만 두는 요트족도 많습니다. 고가의 요트는 되팔기도 힘들어서 요트는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기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대략 한 50만 원에서 많이 들어갈 때는 뭐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단전 단수에 이어 부산시는 계류비를 상습 체납하는 요트는 압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올해부터 설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가 실시됩니다. 당장 이번 설과 추석 연휴는 어떻게 되는지 조현영 기자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달력입니다. 9, 10, 11일이 설 연휴였죠. 그런데 9일과 10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다 보니 길게는 닷새까지 쉴 수 있는 설 연휴가 사흘에 그쳤습니다. 올해부턴 변화가 생깁니다. 9월 달력을 볼까요? 추석 연휴 사흘에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면 연휴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만큼을 더 쉴 수 있게 돼서 추석 바로 다음 평일인 10일 수요일 하루가 대체 휴일이 됩니다. 자기 개발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통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관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숙박업 같은 여행 관련 산업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정부는 재개의 요청에 따라 설과 추석 연휴에 토요일이 들어있을 경우 대체 휴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토요일만 겹친 이번 설은 대체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올해 대체 휴일은 추석 때 단 하루. 앞으로 10년 동안 대체 휴일제로 새로 생길 휴일은 모두 10하루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눈과 얼음이 가득한 겨울철 대표 축제죠. 대관령 눈꽃축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했습니다. 새하얀 겨울 정취 느껴보시죠. 조성식 기자입니다. 눈 언덕을 빠르게 내달리는 스노우 봅슬레이. 즐거운 비명이 쏟아집니다. 달려 달려! 스노우모빌이 끄는 보트는 눈보라를 일으키며 눈밭을 질주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굴은 얼얼하지만
짜릿한 속도감에 추위도 잊었습니다. 춥지도 않고요. 정말 신나고요. 스릴이 넘칩니다. 얼음 미끄럼틀 타느라 엉덩이 시린 줄도 모르고 아빠가 끌어주는 얼음 썰매도 신이 납니다.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정말 도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파리의 개선문부터 새로 지어진 숭례문까지 대형 눈조각들이 위풍당당합니다. 청마의 해를 맞아 말의 역동성을 표현한 눈조각도 있습니다. 가족 다 건강하고 새해엔 더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과 얼음이 가득한 이곳 축제장에는 겨울 정취가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단조로운 고속도로 운전,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난방까지 해서 더 졸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결과는 처참합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여러 바퀴 구른 끝에 반대편 도로에 걸쳐 멈춰섭니다. 주변의 운전자들이 달려와 엔진에 난 불을 끄고 운전자를 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원인은 졸음운전. 사고 운전자는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비틀거리다 중앙분리대에 이어 가드레일까지 들이받고 또 다른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받고 굴러 2개 차선에 걸쳐 멈췄지만 운 좋게 2차 사고는 피했습니다. 모두 운전자가 졸다낸 사고입니다. 길이 막히면 졸음은 더 쏟아지기 마련. 정체가 좀 풀리나 했더니 뒤에서 튀어나온 승용차가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합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1,500여 건 일어나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치사율은 20%에 달해 다른 고속도로 사고의 2배입니다. 졸음 운전이라는 사망자가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재 130여 곳인 고속도로 졸음 쉼터를 올해 2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춥더라도 운전 중 자주 환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원양업. 그런데 이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할 우리 선원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은 외국인이 한국인을 넘어섰고요. 항해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우수 인력들은 속속 외국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안형준 기자가 남태평양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고급 참치, 황다랑어떼 가득한 바다로 주저없이 뛰어든 선원. 그물에 걸린 보호종, 바다 거북을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잇따라 달려드는 황다랑어와 가다랑어를 쉴 새 없이 막아내고 긴 주둥이에 위협적인 청새치를 그물 밖으로 넘기기를 20여 분. 가까스로 아기 바다 거북을 찾아 드넓은 태평양으로 돌려보냅니다. 병역 특례로 근무 중인 이 선원은 힘든 원양어선 생활 2년에 군 면제를 앞두고 있고 시골에 작은 집을 살 목돈까지 마련했습니다. 병역 특례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한 게 가장 좋았습니다. 주 5일째 근무는커녕 주말도 명절도 시간 외 수당도 없이 1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선원들. 수평선에 여명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그물을 정비하고 다시 조업이 시작되면 보트로 참치대를 모으고 쉴 틈 없이 참치를 옮깁니다. 2009년부턴 원양어선을 3년 동안 타면 병역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돼 그나마 젊은 선원들이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유능한 선장이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같이 타는 선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선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역 특례를 받는 사람은 한 해 45명뿐. 당장 필요한 항해사와 기관사를 채우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국인 선원 수는 93년 18,000명에서 2010년 1,800여 명으로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외국인 선원이 채우고 있습니다. 수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내 학생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병역 특례 제도가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진 데다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만이나 중국 원양업체들이 많은 보수를 제시하며 경험 많고 유능한 한국인 선장과 선원을 떼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선장과 기관장, 그다음에 국장, 요리사까지 선원들을 빼가기 위해서 많은 접촉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애국심만으로는 총성 없는 자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남태평양에서 MBC 뉴스 안형준입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지만 사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는 분도 주변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정말일까요?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기분이 업그레이드 돼가 걸음을 걸어도 신나고 정말 좋아요. 웃음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대학의 분석 결과 웃음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최대 47% 줄였습니다. 엔돌핀 분비가 늘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얼굴과 배 근육들을 평소보다 많이 쓰게 돼 혈당 조절에도 이롭습니다. 실제로 코미디 쇼를 본 사람들의 식후 혈당은 어려운 강의를 들은 사람들보다 40 정도 더 낮았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15분만 크게 웃어도 40kcal가 소모되는데 근육과 심장, 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평소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는 즐거워서 웃을 때나 억지로 웃을 때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뇌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의 80-90% 이상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음을 띠게 되면 웃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부정맥이나 천식이 있다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기도가 자극되기 때문에 갑자기 기절하거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턱관절이 좋지 않거나 요실금이 있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영화처럼 눈이나 손등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생체 인식 기술이 이제 안방까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도난이나 해킹에 노출된 기존 비밀번호 방식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문자 클릭 한 번에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공인인증서도 작년에만 7,000건 넘게 뚫렸습니다. 도난 걱정 없는 비밀번호는 없을까?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작은 거울을 눈으로 쳐다보면 문이 열립니다. 눈 속의 홍채가 비밀번호.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위험 없이 바로 제 눈으로만 하니까 사람마다 다른 홍채 무늬를 암호화해서 비밀번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제 손등의 정맥도 보안문의 비밀번호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정맥, 지문처럼 내 몸을 열쇠로 쓰는 생체 인식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위변조 가능성이 낮아 올해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체 인식을 보안뿐 아니라 리모컨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TV 앞에 아빠가 서면 다큐멘터리 채널이 켜지고 아이가 등장하자 만화가 나옵니다. 그 생체 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인 맞춤형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홈스크린 서비스라든지. 국내 생체 인식 시장 규모는 1,550억 원. 올해도 2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 신체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첫 상대 러시아입니다. 우리에게 최대 승부처인 만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팀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강호 러시아. 홍명보 감독이 1승 제물로 러시아를 지목한 가운데 러시아 역시 1차전을 최대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Самая важная игра. Это скорее, потому что она первая. 러시아는 이탈리아 출신 카펠로 감독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러시아 대표팀을 지휘했던 히딩크 감독이 홍 감독과 가깝다는 점을 은근히 신경 쓰는 눈치입니다. Тренер Хидинг и адвокат были, но я считаю, что Капелло
выше уровня, чем эти два тренера голландских. 러시아 팬들은 16강은 물론 내심 4강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Россия, должна выйти. Хотя бы в полуфинал, хотя бы в тот же финал нет, но очень будем надеяться, на самом деле, да. 국내파 중심의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러시아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러시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인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6살 소녀가 집단 성폭행 당한 다음에 이를 신고했는데 가해자들에게 엽기적으로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인도 전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집에서 온몸이 불에 탄 채 발견됐던 인도 캘커타의 16살 소녀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 소녀는 2달 전 6명의 남성들에게 2차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녀의 집을 찾아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죽음을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로 부검을 실시해 소녀가 임신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말을 바꿨습니다. She has been set on fire by these two persons and before that they abused. 사건 발생 2달이 지나고 소녀가 불에 타 숨진 뒤에야 경찰은 비로소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कानून कहाँ है? एक लड़की का डबल गैंग रेप हो रहा है और फिर भी आप लोग अपराधियों को पकड़ के उनके गिरोह को तोड़ नहीं पा रहे क्यों? 1년 전에도 한 여대생이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던 인도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마치 전조처럼 섬광이 번쩍이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지진을 예고하는 빛이다. 관심이 대단했는데 그 정체가 과학적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9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규모 8.0의 중국 쓰촨 대지진. 대지진이 발생하기 30분 전 쓰촨 상공에서 무지개 같은 빛덩어리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등을 띠며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2007년 강진이 몰아쳤던 페루에서도 지진과 함께 번개처럼 번쩍이는 섬광이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칠레 등 세계 각지에서 목격돼 지진을 예고하는 빛으로 불려왔습니다. It was so intense and I was seeing the sky changing colors and it was really sort of apocalypse now thing. 캐나다 지진학자들은 지진 전 나타난 60여 건의 섬광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영향으로 생긴 전기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분출되면서 공기 입자와 부딪혀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주로 빛은 지각의 균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데 때로는 이 빛이 하늘 높이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불빛이 대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조기 경보로 이용될 수 있지만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 빛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미국에서 요즘 이런 수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 잘 보니까 일본 사람들, 그것도 일본 극우 세력의 여론몰이로 보이는데요. 워싱턴에서 박범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자는 법안을 내놓은 버지니아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도쿄에 사는 한 일본인이 보낸 이메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동해는 일본해로 불렸다며 일본해를 동해로 만드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대통이 넘었다 그랬어요. 우익단체든지 일본 정부가 조종하는 조직인지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또 캘리포니아주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며 일본 극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인이 백악관에 청원을 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지지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 밖의 국가, 즉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지지 서명에 동참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1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답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숨기려는 일본 극우 세력이
미국에서 여론몰이와 압력 행사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중국의 부패한 관리들이 검은 돈을 감추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생선 배에다가 귀금속을 숨기고 또 방바닥에 돈을 숨긴 다음에 공사해버리고 다양합니다. 베이징에서 고주령 특파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패 관리들이 돈 감추기 백태입니다. 장수성 전 건설청장 쉬치아오는 뇌물로 받은 수백만 위안,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을 시골 친척집에 숨겼습니다. 나무 및 땅속, 기와 아래는 물론 일반인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화장실에까지 돈을 감췄습니다. 장시성 간저우 전 도로국장 리고와이는 가스관을 특별 주문한 뒤 실제 사용하는 가스관에 역시 수억 원을 감췄다가 적발됐습니다. 贪官得了赃款之后，怎样才能把钱藏得天衣无缝，不被人发现呢？这个课题让贪官们绞尽了脑汁。 현금 대신 보석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텐진시 전 부구장 야오제나는 생선 뱃속에 수억 원 상당의 보석을 숨긴 뒤 냉장고에 다른 음식과 함께 보관했지만 역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해 방바닥에 돈을 숨긴 뒤 바닥 공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은 방부 처리까지에 썩는 것을 막았습니다. 검은 돈을 은닉하는 방법이 점점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북한이 야심차게 문을 연 마식령 스키장에 값비싼 해외 장비들을 대거 들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이곳에 유독 몰두하는 것인지 박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에 마지막 날 문을 연 북한 마식령 스키장. 최고 높이 1360m에 4개의 슬로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탔던 리프트는 요즘 보기 힘든 2인승 구형 제품. 그런데 다른 설비는 유럽산 고급 장비입니다. 제설기는 스웨덴 아레코사의 제품으로 한 대 37,000달러. 눈 관리용 장비는 이탈리아와 독일 제품으로 한 대에 8만 달러에서 11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 가지 모델을 안 사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샀을까? 정상적으로 유럽에서 수입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북한은 작년 스위스에서 리프트 장비를 사오려다 사치품 제재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비들은 중국 등의 중개상을 거쳐 몰래 들여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장은 했지만 교통과 지원 시설이 부실해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인적인 성향과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일종의 전시성 사업으로 미국의 한 여행사는 7박 8일짜리 마식령 스키 관광 상품을 2,800달러, 우리 돈 300만 원에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기업과 대학 건물을 청소하는 용역직 청소 아주머니들이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등의 비인간적 처사를 견딜 수 없다며 잇따라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대에서 청소 일을 하는 64살 이수자 씨. 1년 전 계단을 치우다가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아직 낫지 않았지만 해고가 두려워 붕대를 감고 계속 일해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니까 아파도 참고 그냥 이렇게 이쪽 팔 하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씨를 비롯해 이 학교 청소 아주머니 40여 명은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할 곳이 너무 많아 근무 시간보다 하루 2시간 정도를 더 일하는데도 용역업체가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노조 활동도 막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천 하얏트 리젠시 호텔 청소 아주머니 8명도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용역업체에 요구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자 새해 첫날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주 원통하죠. 노비 안에 들어가서 더러 누워서 울고 싶은 그 심정밖에 없어요. 하지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학과 호텔 측은 청소 아주머니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며 나서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회사가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청소 아주머니 45명이 어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사분규가 이어지면서 노동계는 청소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갈등이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현실이 된 100세 시대, 이미 중년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쌓는 대학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업으로 말 목장을 운영하는 진필종 씨. 다음 주에 경마장 가면 열심히 잘해야 돼. 말에 대해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지만 재작년 태풍 대비를 잘 못해 8마리나 잃었습니다. 평생 목장을 경영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낀 진 씨는 40살 나이에 대학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을 기르다 보니까요. 상식과 이론은 좀 다르더라고요. 체계적인 이제 목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충무로 인쇄거리 인근의 한 대학이 개설한 특수 인쇄 교육 과정에도 인쇄업체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들이 몰립니다. 인쇄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별화되고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 34개 대학에서 개설한 성인 맞춤형 학과만 120여 개, 학생도 4,000명에 이릅니다. 체계적인 노후 준비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었는데 새로운 교육 시장을 찾던 대학이 이에 응답한 겁니다. 현장에서 쌓은 그 노하우,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른 학문이나 지식을 섞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성인 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선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학업휴직 제도와 맞춤형 학사 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 초기에 혼란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문자 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인 척 주소를 변경해달라며 개인정보를 묻는 보이스피싱이나 택배 회사를 가장해 주소를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 사기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 선수가 내일부터 종합선수권에서 실전 점검에 나서는데요. 오늘 대회가 시작돼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자 싱글과 아이스댄스로 막이 오른 피겨 종합선수권. 김연아는 출전을 하루 앞둔 마지막 연습에서 바뀐 프리스케이팅 의상을 공개했습니다. 골든스핀 대회 때와 비교해 왼쪽 부분에 보라색이 가미됐고 우아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편함은 최소화했습니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가 올림픽 전에 열리는 마지막 대회인 만큼 골든스핀에서 부진했던 스텝과 스핀을 보완해 전체적인 연기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좀 더 완성도 있게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예술적으로도 완성도를 좀 높이는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팬들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앙선수권 대회에 김연아 선수가 나와준다고 해서 저희들 팬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좋죠. 아니면 정말 볼 수 없는 기회였는데 피겨 여왕을 보기 위해 입장권 1, 2차 예매분이 이미 전량 매진되는 등 김연아는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소치 올림픽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프로야구가 겨울 휴식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2014 시즌 준비에 나섰는데요. 오늘 LG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전운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년) 만의 가을 야구로 한 방에 울분을 털어낸 LG의 2013 시즌. 아쉬움보다 기쁨이 컸기에 예년과 달리 새 출발을 선포하는 자리부터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김선우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묘한 긴장감으로 술렁이는 가운데 새 주장으로 이진영이 선출되는 등 LG는 가장 먼저 2014년 행보에 첫 발을 뗐습니다. 나머지 8개 구단도 오는 15일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력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FA 시장을 통해 각 구단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동해 한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나면서 메이저리그 출신 타자들이 대거 합류해 뜨거운 거포 전쟁도 예고했습니다. 또 내년 1군 진입을 앞두고 있는 KT도 지켜봐야 할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골을 넣은 뒤 기부금을 내고 또 이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2년 만에 겨우 지켰던 허데스톤 선수. 경기장에서 맛보기였는데 이번엔 제대로 깎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문화방송의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회 직원 일동이 금일봉 보내주셨고 IBK 기업은행 권선주 은행장이 2억 6,600만 원 맡기셨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자동문 김한중 대표이사회 임직원이 1,125만 원, 주식회사 IT뱅크학원 문용우 대표이사회 임직원과 학생이 1,000만 원, 주식회사 웰텍 이종구 대표이사회 임직원 일동이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는데요. 옛말이 무색하게 이번 주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경우 낮 기온이 내내 영상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광주도 7, 8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공기까지 깨끗해져서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최고 10cm 이상이 쏟아질 걸로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영동 지방 3에서 8, 경북 동해안에도 1에서 5cm의 적지 않은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눈구름이 차츰 만들어지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비교적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5도, 충주 5도 예상되고 남부 지방은 10도에 가까운 기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방에서 새벽부터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